저는 미대를 나와가지고 벽화를 하고 있어요. 벽화. 크게 말하면 뭐 공공미술의 일종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회공헌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자원봉사자 대학생들과 함께 뭐 한 200명, 뭐 적게는 5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골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마을의 벽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던 그 미술에 대한 동경, 추억 이런 것들을 현재에 끌어내는 데 있어서 봉사, 사회공헌, 공동체 이런 걸로 좀 승화시켜서 끌어낸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릴 때 나 그림 잘 그렸어, 내지는 나 어릴 때 달리기 참 잘했는데, 나 어릴 때 노래 잘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넘어서면서 퇴화해 버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 인간의 원초적인 것들은 뛰는 거, 노래하는 거, 달리는 거, 이거는 그냥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본성인데, 여기서 수미양가 성적을 매겨버림으로써 아, 나는 쟤보다 달리기를 못하는구나, 나는 쟤보다 노래를 못하는구나, 나는 쟤보다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성질 나면 욕하는 거고 기분 좋으면 노래 부르는 건데, 이거를 성적으로 순위로 매김으로써 그 기능들이 저하돼 버리는 거죠. 그 보니까 그러더만요. 그 벼룩 우리 기준에서 한 2층 이상 높이를 뛸 수 있다 그래요. 한 3cm 정도에다 놔둬버리면, 천장에 딱 닿아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30cm 이상을 뛸 수가 없대요. 아, 여기가 내 한계구나 라고 느껴버린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어떤 공교육 속에서 어떤 그 성적들, 수미양가 이런 평가들로 인해 가지고 아,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벽화를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하는 말들이, 아, 나 어릴 때 이렇게 크레파스로 하는 거 좋아했는데, 이런 어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는데, 이런 동경을 갖고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무지개가 되듯이 이 벽화를 통해서 낙후된 곳에 가서, 아니면 더 좋은 환경에 가서 우리가 더불어서 사는 어떤 공동체를 가족 단위로 함께, 연인들과 함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차피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봉사 점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들은, 대부분의 학교가 그럴 겁니다. 그 봉사 인증 점수가 없으면 또 장학금도 못 받고. 그런데 얘네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왕에 하는 건데 좀 재밌는 걸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냥 뭐 김치 날르고 쌀 날르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신선하고 재밌는 것이 없을까. 또 70년대 80년대 그런 봉사활동과 지금의 봉사활동이 똑같아요. 어떤 생활의 환경이나 어떤 질이나 이런 것이 높아졌는데 봉사활동은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봉사에다가 문화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 애들은 뭐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은 물감을 쓴 날이라고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그냥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어떤 서로의 마음의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할리 타고 이제 많이 그림 그리러 많이 갔었죠. 시골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쳐다보고 박수도 쳐주고. 어느 날 맹인 봉사자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제 의뢰가 와서 갔네요.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들이 학교 벽을 좀 이쁘게 그림으로 꾸몄으면 좋겠다, 어떤 의견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뭐 밝은 톤으로 쓰고 뭐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 캐릭터를 고안을 해서 그림을 그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림을, 이런 그림으로 그리겠다 뭐 이렇게 도안 설명을 하고 뭐 그러고 있던 중에 선생님이 회의 시간에 참여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음각이 나오고 좀 만졌을 때 이것이 어떤 느낌이 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런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죠. 뭔 소리 하냐, 지금 예산이 짜여진 건 이만큼인데 이거를 지금 페인트로만 하기에도 역부족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떤 오브제라든가 뭐 이런 다른 어떤 것들을 쓰기에는 너무 적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연이어서 하는 말이, 학교에 있는 그림을 보고 아 이쁘다, 아 학교가 환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할 것인데, 정작 눈이 안 보이는 이 학생의 주인공들은 오히려 더 소외감을 가질 것 같다. 애들이 뭘 그렸다는데, 환해졌다는데,
모른다라는 거죠. 거기서 제가 한 방을 먹은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혼자 생각을 해보니, 아, 우리 사회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우리는 편의점 가가지고 이것이 맛동산인지 새우깡인지 포테이토 칩인지 보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 안 보이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찾냐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이 말이죠. 이 빵이 무슨 빵인지, 이 과자가 무슨 과자인지, 이 아이스크림이 어떤 맛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그 비닐봉지에 어떤 점자로 된 것이 없잖아요. 그나마 그 음료수 캔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점자를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환탄지, 뭐 설탕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없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슈퍼도 못 가겠구나. 아, 그런 배려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 후배가 그 읽어주는 뉴스 사이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어플에 들어가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뉴스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소리로 듣게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 어떤 그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핸드폰 어플로 바코드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뭐 과자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물건을 살 때, 어떤 제품을 살 때 그 바코드를 찍으면 또 음성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서 정보가 나오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으면 이 답답한 이 세상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저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던 생각이 납니다. 인자 없네요.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아저씨가 너무나 배가 또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찾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더라는 거죠. 두리번거리다가 365 코너가 있는 거예요. 아, 저기 365 코너 가서 사람도 없고 하니까 얼른 싸고 나와버렸다 하고 365 코너로 들어가서 대변을 봤다라는 거예요. 대변을 보고 이제 좀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좀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겠죠. 아차, CCTV가 있더라는 거예요. CCTV에다 대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치울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쌓은 똥을 그 돈 봉투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담았다 하더라고요. 담으면서 또 그거를 확인을 시켜줬대요. CCTV를 보고 담았다고. 담아보고 우리 그 어릴 때 뭐 변봉투 들고 가면 그러잖아요, 느낌이. 하고 이제 이거 좀 빨리 가서 버려야겠다 하고 이제 끄트머리를 잡고 이렇게 탁 그 365 코너를 탁 나갔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소매치기들이 오토바이 타고 그것이 돈인 줄 알고 그거를 제가 답답해 울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야기를 끝난 건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 소매치기 애들은 돈 훔쳤다고 좋아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어디 골목에다가 오토바이 세워놓고 야, 봐보자. 그 뒤에 앉은 애가 그랬을 거 아니야. 아, 또 야, 돈이 뜨거워야. 그래갖고 그걸 열었을 때 그걸 보고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설마 그 365 코너에서 나오면서 똥 들고 나올 거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그 들고 나온 사람도 아니 버리려고 한 똥을 이렇게 탁 채가서 자기네들이 들고 가니 또 그런 일도 참 황당하겠죠.